김어준 드디어 6년 만에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.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지금 매일신문에서 활약하고 있죠. 이동재 기자에 대해서 이동재 기자가 하지도 않은 말을 허위로 한 것처럼 방송한 혐의로 최강욱도 유죄를 받았는데 김어준이 민사 패소에 이어서 형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. 1심에서 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는 그래도 꽤 세게 나왔어요. 벌금 2천만 원이 방금 막 선고됐습니다. 그렇죠. 박성규 위원님 이거 이동재 기자가 친명계 대신해서 문조 털레우 김어준을 손봐준 건가요? 구도가 굉장히 재밌는데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? 저는 뭐 당시에 채널A에 저 사건이 날 때 있었던 사람이니까 네. 생생하게 그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어준이 그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서 현역 기자의 그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사실 지금은 그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이동재 후배가 제자리를 완전히 찾은 것 같지만 정말 그로 인해서 본인의 인생에 아주 큰 시련을 그 다 맛보지 않았습니까? 네. 그때 회사에서도 퇴사가 됐고 그 뒤에 한동안 굉장히 공백기를 오래 가졌고요. 맞아요. 이로 인한 그 피해는 이동재 기자에게는 참 그 아주 젊고 한참 기자로서 그 뻗어나가던 그 시기에 당했던 그런 재앙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저도 그때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네. 말씀한 대로 6년이지만 정말 벌써 그렇게 됐나. 진실이 이렇게나마 사법부에 의해서 밝혀지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했구나. 지금 사법부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뭐 비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 사법부의 의기가 살아 있구나. 뭐 이건 의기가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당연히 그렇게 될 일이었거든요. 그런 점에서 만시지탄으로 보고 아주 환영합니다. 제가 판결문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 범행 횟수가 적지 않다. 그러니까 김어준이 지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여러 번 유포했다라는 걸 명확히 적시했고 피해자가 큰 고통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. 이동재 기자는 관련 사건으로 좀 불미스럽게 옥고를 치르기도 했고 다니던 직장에서도 사실상 쫓겨났고 본인이 정말 생을 마감할 고민을 할 정도의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토로를 하더라고요. 아까 제가 그 속보가 나온 현장에서 이동재 기자와 같이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보니까 눈물의 글썽이 는 걸 참는 것 같기도 했고 주현철 대변인님 이런 가짜뉴스 사실 좌파 진영에서 조직적으로 퍼뜨려서 우리 보수 우파를 공격하는데 단골 뉴스로 썼잖아요. 이번 판결이 비록 벌금 2천이라 해도 저 좌파 진영의 가짜뉴스 세례에 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까요?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2천만 원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닐 겁니다. 그렇죠. 굉장히 네. 큰 금액이고요. 그거는 범행의 빈도수 그리고 중요도 그리고 피해자의 정도, 그 정신적인 피해 모두 감안을 해서 2천만 원 정도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동재 기자의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허위사실인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김어준 방송에 의해 가지고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허위사실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쉽게 소송을 못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동재 기자는 얼마나 도대체 충격을 먹고 힘들었으면 감옥에 5코까지 치르면서 그 아파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명예회복을 했다. 근데 이 명예회복을 한 것도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알려줘야 돼요. 왜냐면 또 알려지지가 않고 또 저 좌파 언론들이나 유튜브에서 언급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알려서 다들 알아야 됩니다. 또한 이게 사실 이제 좌파 언론들이 우리 우파를 공격을 할 때 네. 저런 기사들 그리고 허위 사실에 의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그것도 우리가 묵인하면서 지나온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다 꼼꼼히 따져서 소송해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면은 저들은 그걸 가지고 거기서 빌드업을 해가지고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동재 기자 전 기자가 이 입틀막법 시행 1호 신고를 김어준을 상대로 했어요. 네. 그래서 기사도 크게 났었는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. 지금 77 입틀막법이 지금 오늘이 14일이니까 벌써 일주일째 시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 법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개문발차에
그 법 자체로도 이 대단히 부실한 법이다. 그렇죠. 지금 방미통위의 이 산하 기관이 행정 재정 지원을 한다는 그 단체, 네. 뭐 시민단체겠고 아마 좌파 성향일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 심판도 안 정한 법이에요. 여기에 대해서 이동재 기자가 이 77 정보통신망법 개정안,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자유우파는 이거를 입틀막 법이다. 법이라고 뭐 이렇게 하죠. 이제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? 이 법의 1호 신고를 그 김어준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 선고와는 또 별개입니다. 이 입틀막법에 대해서 이게 희대의 악법이다. 과거 이 고대 중국의 진시황의 분서갱유, 혹은 현대에도 그 전체주의적인 그런 그 입을 틀어막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악법이기 때문에 이동재 기자가 이것을 이 1호로 이 김어준을 신고했다는 점에서 사실 이것의 귀추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그런 판결이 아니겠는가. 저는 그렇게 보고요. 이게 물론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7월 7일부터 시행된 이 입틀막법의 규율 대상이냐 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법적으로 있긴 해요. 하지만 지금 뉴스의 중심에 이 사건이 자리하게 된 것은 이동재 전 기자가 이 문제를 신고하면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김어준이 지금 최근 이런저런 뭐 행보로 그 구설에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. 파리의 뭐 고급 한식당부터 해가지고 이번에 제발 좀 이재명 정권의 충정로 대통령으로 불리는 네. 이 밤의 대통령 소리까지 나오는 김어준에 대한 어떤 좀 더 공명정대한 사법적 단죄가 좀 더 이제 아직 남았다. 이게 끝이 아니다.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사실 이번 주부터 멸콩TV 새로운 PD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라이브 썸네일의 PD님 중간에 바꿀 수 있으면 이렇게 바꿔도 될 것 같아요. 우리 뭐 이재명 안규백 이야기도 중요하고 할 거지만 드디어 김어준 망했다. 1심 유죄 선고. 그렇죠. 네, 이게 네. 사실은 김어준이라는 괴물 같은 스피커가 우리나라의 공론장을 오염시킨 게 낙검수 때부터 지금 거의 10년, 20년이에요. 근데 지들은 1년에 500억, 600억을 벌고 김어준 회사가. 그렇지. 뭐 파리에 무슨 귀족처럼 뭐 한식당 차려서 귀족놀이를 하고 있고 경호원 대동하고 있고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인 것 같고 저 아까 주현철 대변인님 말씀 중에 뭐가 공감이 됐냐면 보수도 그냥 당하고 적당히 사과받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동재 기자가 한 것처럼 끝까지 좀 가야 되는 거 아니냐.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. 맞습니다. 김어준의 뉴스쇼, 그걸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괴로움도 당하고, 억지 마타도에 시달리기도 하고, 이렇게 하고 지내셨는데,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꼼꼼히 정리해서 소송을 하는 게 좋겠고요. 그리고 지금 왜 이 사건이 도대체 6년씩이나 걸렸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 이게 원래 6년씩 걸리는 재판인가요? 보통 재판은 1년 안에 끝나고요. 1심은 뭐 길어봐야 2년입니다. 6년이 걸렸다는 것은 의도적인 방해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가 않습니다. 따라서 왜 김어준에게만 특혜를 줬는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. 1심을 6년 동안이나 걸려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전가하는 것입니다. 왜냐하면 정의를 찾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하고 소송을 하고 또 소송의 기간이 길어지면 변호사 비용도 추가로 나옵니다. 그렇죠. 근데 그렇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이동재 기자를 괴롭혔다는 거거든요. 도대체 왜 사법부는 정의를 이렇게 오랫동안 걸려서 실현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응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이 재판이 6년까지 걸릴 재판은 아니었다. 남은 2심과 3심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. 제가 이동재 기자의 입장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. 사건 발생 6년 반이나 됐습니다.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. 허위사실 유포한 권력자와 맞선다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랐네요. 비록 벌금형이지만 재판부가 법과 원칙으로 피고인 김어준의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는 점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. 세상이 거짓과 선동으로 돌아가는 줄 알지만 잘못된 걸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는 로망이란 게 있습니다. 저는 10년이 걸려도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. 김어준 씨는 여생에서 이동재 제 이름만 들어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반응하게 될 겁니다. 어준아 쫄지마 씨바! 이거 이동재 기자가 한 말입니다. 추신 이제 2라운드 시작입니다. 77법 이틀막법도 잘 대응하길. 야, 저 국민의힘의 저 기득권 배지들이 이동재 기자의 이런 파이터 정신을 좀 닮았으면 좋겠어요. 박상규 네.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? 이동재 기자가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나가야 됐을 때 네. 저는 당시 간부의 입장이었지만 도와주지를 못했어요. 그러면서
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었고 그 뒤에 6년을 생각해 보니 본인에게는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겠지만 내가 볼 때는 6년이 잠깐이었구나. 이게 시간의 상대성입니다. 본인에게 6년은 얼마나 지옥 같았겠어요. 지금 그 어둠의 이 터널을 이제 빠져나와서 지금부터 이제 이동재 기자가 비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언론계의 선배이자 한때의 상사로서 다시 한번 축하를 하고요. 이 김어준이라는 일종의 좌파의 이 어둠의 뭐 좀 이런 표현이 어떨까 싶습니다만 괴물 같은 존재인데 그렇죠. 네. 이 몬스터를 상대로 해서 그래도 법의 힘을 빌어서 단죄를 할 수 있는 길이 있구나.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. 왜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었어? 6년 내내 사실 재판도 아까 우리 주 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그게 6개월이면 끝날 재판을 6년씩 와서 우리가 1심을 이제서야 보다니 그래서 이 사법정의가 사라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이고 정말 늦었지만 다행이다. 그리고 아까 그 이동재 우리 후배 파이팅 좋아요. 지금부터 시작이다. 그 77 입틀막법 얘기하잖아요. 이제부터 이제 2라운드, 3라운드 기다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재명 정권이 통과시켜 놓은 게 4심제잖아요. 네. 그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동재 기자의 이 파이팅으로 보면 이게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도 미진할 경우에 4심 청구도 할 만한 그런 뚝심과 강단이 있다고 보고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기분 좋은 속보로 멸콩TV 여의도 검문소 라이브를 한번 열어봤습니다. 김어준도 영원한 권력일 수는 없다. 지금 친명계와 나름의 다툼으로 이 좌파 진영 안에서도 김어준의 입지가 예전만은 못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오늘의 판결로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쌓아올린 그 성이 하루빨리 무너지기를 저희가 바라면서 지켜봐야겠죠.